네, 최근 이웃과 갈등을 빚은 몇몇 연예인들의 이름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는데요. 피해 호소와 사과, 또 잇따른 폭로와 비난 여론까지 문제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어떤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특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편세린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와 실태,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한 분쟁을 실제로 많이 다루고 계신데 먼저 이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의 소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먼저 법적으로 문제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예. 직접 뛰거나 걷는 동작을 통해서 벽과 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직접 충격소음, 그리고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이 두 가지의 층간소음이 한정됩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을 이용해서 소리나는 급수, 배수와 관련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직접 충격의 경우, 직접 발로 걷는 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의 경우에는 주간의 경우에는 43데시벨, 그리고 야간의 경우에는 38데시벨,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 45데시벨, 그리고 야간 40데시벨입니다. 그렇군요. 그 층간 소음이 발생했다는 건 어쨌든 일단 위층에서 뭐 소음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사실은 사람에 따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층간 소음과 관련한 어떤 분쟁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주거실제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국민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 그리고 국민 특정 계층, 집단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란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층간소음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는 분쟁 영역이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중 아파트 거주자 4명 중 3명이 실제 층간소음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네, 구체적 통계를 보면은 부산 지역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2019년에는 약 1,800건에서 2020년에는 약 3,170건으로 증가하여서 결국 76% 증가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주의사항이요? 네,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직접 항의하러 갔다가 형사상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시고 그 관리소장이 그 소음 발생자에 대해서 소음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소음 발생을 중단할 것을 공고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과거에 예전에는 그냥 윗집에 전화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 서로 아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또 흉악 범죄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좀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참 이게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나 국토부 산하의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정을 거쳐서 민사소송까지
그리고 형사상 고소까지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런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예. 폭행, 모욕, 상해로 인해서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모욕과 폭행의 가해자로 지명되어서 고소당하고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고 또 이분은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온 가족의 이런 소음으로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이사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층간소음 문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뭔가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돼 있다고요. 어떤 법안들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네, 현행 여당의 민주당 측에서는 주택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주택법에서도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서 기준에 적합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건축주들이 사업 주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 주체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 그리고 사업 등록 말소 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기준 준수를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야당 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2014년 5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바닥 두께 혹은 차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확보한 경우에도 사업 계획이 그때 승인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5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네.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들이 이제 지을 때 좀 층간소음이 덜 발생하게끔 짓게 하는 법안 하나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기준이 있는데 그 앞에 지어진 그 집들에 대해서는 뭐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층간소음 관련해서 많은 분쟁 사건을 다루시면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먼저 기존 공동주택 집합 건물의 경우 구조적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시급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그 층간 소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단 또는 자치회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상호 대화 그리고 이해, 양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편세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